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이가 들어도 즐겁고 건강하게 삶을 즐기려는 풍조가 중노년층 세대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액티브 시니어라고 불리는 이들이 유통과 여행 업계의 핵심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문화센터 노래교실. 흥겨운 음악에 맞춰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수강생 대부분 50대에서 70대지만 수업 분위기는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활기가 느껴집니다. 될 수 있으면 막 운동도 참말로 젊게 살라고 운동도 하러 다니고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하니까 늙는다는 걸 우리는 못 느껴요. 젊고 즐겁게 삶을 즐기는 중노년층들이 자기 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요즘 세태입니다. 최근 은퇴한 남성 고객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활동적이고 자신을 가꾸는 강좌에 관심이 높아 힐링 요가, 여행 영어, 셀프 뷰티 등 시니어 대상 강좌를 20% 확대 편성했습니다.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한 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이상의 스포츠 상품 매출이 전년도보다 15% 늘었고 한 명당 구매 단가도 30대를 앞질렀습니다. 유통업계는 중노년층이 오히려 노인 전용 상품을 꺼리고 있다면서 화장품과 의류 등의 상품 구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중노년층은 여행업계에도 큰 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이상 해외여행 출국자는 575만 명으로 4년 사이 85%나 늘었고 한 대형 여행사의 고객 중에는 50대와 60대의 비중이 43%로 가장 컸습니다. 가까운 곳이나 패키지 여행을 벗어나 다양해진 여행지와 자유여행 등 능동적인 여행 행태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호텔만 판매도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꽉 묶여가 있는 그런 패키지 투어보다는 개인 자유를 좀 누릴 수 있는,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그런 그 여행 상품 트렌드가 지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즐겁고 건강하게 삶을 즐기려는 5060 액티브 시니어 세대가 유통 여행업계의 핵심 고객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 MBC 탐구생활에 올라온 이슈를 솔직한 반응과 함께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지난주에는 정원을 초과한 통학버스가 결국 사고를 내 많은 학생이 다쳤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위험천만 통학버스입니다. 경산의 한 고등학교 통학버스, 지금 화면에서 보는 해당 버스는 정원이 45명입니다. 그런데 이 버스 2대에 정원 90명을 훨씬 넘은 134명을 태우고 통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 이 버스는 결국 사고가 나 66명의 학생이 다쳤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경북교육청도 학교 측도 통학 차량 관리 지침이 있음에도 소홀했고 또 관련 민원이 있었는데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럴 줄 알았다. 학생이 그렇게 말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직역인지 임차인지 따져가며 타진 않는다. 승객이 학생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좋겠다 등 따끔한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가끔 운전하다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차량 스티커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보복 스티커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즉결 심판, 귀신 스티커입니다. 최근 뒷차량이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일명 상향등 보복 스티커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귀신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를 즉결 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짜 한번 겪어보면 운전하기 싫어지겠다, 이제 별게 다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인 가운데 한 누리꾼은 이거 말고 보기 싫은 문구 스티커도 어떻게 좀 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성깔 있는 아들이 타고 있어요 등은 어쨌든 웃어 넘길 수 있겠지만 오빠 나 처음이야, 초보라고 시비 걸면 물립니다, 개조심 등 협박성 문구는 지나친 것 같다라며 배려와 양보를 부탁하는 스티커가 언제부턴가 지나친 개성 탓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탐구생활 M+였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달 중 소와 염소의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합니다. 대구에서는 소 15,000여 마리와 염소 2,000여 마리,
경북은 소 67만 4천여 마리에 염소 3천여 마리가 백신 접종 대상입니다. 소규모 농가는 백신 비용을 모두 지원받고 50마리 이상의 농가는 50%를 지원받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일제 접종한 후 한 달 뒤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을 조사해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 등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경북 칠곡군 파미힐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열린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DGB 금융그룹 대구 경북 오픈에서 서영석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영석 선수는 대회 최종 라운드인 오늘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으며 최종 합계 20언더파 268타로 2위와 한타 차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경상북도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와 소기업, 소상공인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서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도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인 생애, 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창업 생활화, 기업 활동을 제외하는 규제인 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등입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로 선정되면 포상을 하고 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소관 중앙부처와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의 9.7%인 1,855제곱킬로미터였지만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2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7.8%나 됐습니다. 대구시의 도시지역 면적은 전체 면적의 90.3%인 798제곱킬로미터였고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전체 인구의 99.9%인 24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국토 면적의 16.6%인 도시지역의 인구 98.82%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이번 달부터 언어나 학습 동기, 또래 관계 등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서 학습 전담교사를 배치합니다. 다문화 학생 학습 전담교사는 대구시 교육청이 예비학교로 지정한 6개 초등학교와 다문화 학생 수가 많은 4개 초등학교 등 10개 초등학교에 배치됩니다. 다문화 학생 학습 전담교사는 맞춤형 학습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학생 별도반을 편성해 개별 맞춤형 지도를 하게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5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1시 반쯤 경산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후진만 조금 했을 뿐이라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